바퀴는 재발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최근 자전거가 다시 발명됐어요. 네모난 바퀴가 달린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는 멋진 박물관에 보관된 현대미술품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원활하게 작동해요. 이 이상한 자전거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네모난 바퀴는 실제로 회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퀴의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퀴 바깥쪽에 트랙이 장착되어 있고 이 트랙이 바퀴가 아니라 프레임 전체를 움직여요. 따라서 라이더가 페달을 밟으면 트랙이 움직이며 프레임 주위를 회전해요. 러닝머신을 연상시키는데 사실 러닝머신과 이 사각형 바퀴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 발명품은 꽤 안전해 보입니다. 이제 이 이상한 U자형 로봇을 보세요. 이 로봇의 용도는 뭘까요? 프랑스 회사 와이브러쉬가 개발한 이 새로운 칫솔은 치아를 꼼꼼하게 닦아준다고 주장해요.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하루에 2번 약 2분 동안 치아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칫솔을 사용하면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어요. 이 장치는 단 10초 만에 모든 치아를 닦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처음 소개된 이 칫솔은 현재 미국 고객을 위해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고 35,000개의 부드러운 나일론 필라멘트가 모든 치아를 45도 각도로 동시에 닦아줘요. 미국 치과의사협회는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서 하루 2번 2분간 양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와이브러쉬는 4년에 걸쳐 치과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개발됐고 성인용과 아동용 사이즈로 제공됩니다. 자동차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곧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색이 바뀌는 자동차를 만나보세요. 오늘은 파란색을 원하시나요? 문제 없습니다. 빨간색이 더 좋으시다고요? 간단합니다. BMW는 약 1년 전에 컨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색 컨셉에서 불과 1년 만에 다양한 색조의 진정한 무지개로 바뀌었어요. 이 전기 스포츠 세단 컨셉을 확인해보세요. iVision D라고 불리는 이 컨셉트카는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가상비서와 앞유리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온갖 멋진 기술이 적용된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모델이에요. 게다가 작년 컨셉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풀컬러 버전의 이 잉크 기술까지 적용됐어요. 진짜 멋지죠?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똑똑한 사람들이 멋진 새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실제로 손끝에 땀에서 약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졸고 있는 동안에도 작동해요. 작동 방식은 휴대폰에 타이핑을 하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 물체를 터치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 결과 엔지니어들은 이 장치를 10시간 동안 착용하고 잠자기 상태로 있으면 하루 종일 전자시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약 400mJ의 에너지입니다. 꽤 대단하지 않나요? 영국에서 약 3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생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생맹은 거대한 열차가 끽끽거리며 선로를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초 뒤 철길 건널목에서 멈춰있는 버스에 1000톤짜리 쇳덩어리가 부딪힐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기적이겠군요. 잠깐, 저게 뭐죠? 충돌 직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트팩을 등에 지고 근처 산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은 외골격 수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수트는 기사의 갑옷과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입은 사람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주죠. 기차 앞에 내려서 기차의 앞쪽을 손으로 꾹 누르자 외골격 수트가 충격을 흡수해줘요. 바퀴가 미친 듯이 끽끽대고 큰 휘파람 소리가 울리더니 버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차가 마침내 멈췄어요. 이번엔 버스 문이 고장나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슈퍼히어로는 벨트에서 광선검을 만들더니 새로운 문을 잘라냅니다. 이 시나리오가 너무 환상 속 이야기 같다고요? 이전에는 만화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많은 멋진 것들이 현실이 되었답니다.
사르코스 로보틱스 엑소스켈레톤은 입은 사람을 20배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움직임을 방해하지도 않아요. 이 모델은 많은 예시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메커니즘은 곧 나타날 거고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호버보드처럼 우리에게 친숙해질 거예요. 이런 옷을 입으면 높은 곳에 혼자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냉장고도 들 수 있어요. 날지 못한다면 이 수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겠죠. 리차드 브라우닝은 제트팩을 개발하는 회사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즈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수석 테스트 조종사이기도 해요. 그의 발명품에는 등 뒤에 있는 큰 제트 엔진과 양팔에 있는 2개의 작은 엔진이 달려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공상과학 액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보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90kg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이 배낭을 메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함정은 현재 이 장치를 만드는데 44만 달러가 든다는 것이죠. 광선검은 바로 과학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일 거예요. 여러 세대의 과학자, 블로거, 제다이 팬들은 이 트레이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선검의 주요 경쟁자는 고에너지 플라즈마입니다. 자기장의 강도가 공기 중에서 플라즈마가 모양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광선검을 작동시키려면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과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도 잊으면 안 되죠. 버너 메탈 베이퍼 토치는 현재 제다이검의 가장 괜찮은 대안이에요. 이 장치는 금속으로 된 문을 몇 초 안에 잘라내요. 하지만 토치를 들고 펜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망토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에요. 캐나다 회사인 하이퍼스텔스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어줄 천을 개발했어요. 이 망토에는 마법이 숨겨진 게 아니에요. 그저 정통 물리학의 원리죠. 이 투명 망토는 여러분을 훔쳐보는 눈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줍니다. 1985년 이래로 호버보드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발명가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디자인을 재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플라잉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을 개발했죠. 물줄기, 등유, 전기 등으로 작동되는 호버보드 또는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달린 것도 있어요. 아크팍스 핸도는 공상과학 속 프로토타입에 가장 가까워요. 이 모델은 모든 방향으로 날 수 있고 회전하거나 멈출 수 있어요. 2개의 자기장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가능해지는 거죠. 1947년 미국의 기술학자들은 이 차를 보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차는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이죠? 작업의 결과물은 모델 118 컴브 에어카였습니다. 대충 말하면 이들은 승용차 지붕의 프로펠러가 중 한 명이 생맹이지만 여성도 200명 중 한 명이 생맹이에요. 기본적으로 생맹은 우리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망막 원추세포가 빛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생맹은 모든 색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색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0년이 넘는 연구와 테스트 끝에 놀라운 앵크로마 선글라스가 탄생했어요. 이 선글라스에는 특정 빛의 파장을 걸러내는 렌즈가 있어 겹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생맹인 사람들도 마침내 세상을 다채로운 색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발명품은 정말 멋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지만 최근에는 더 멋진 안경이 발명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뛰어난 연구진이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안경이에요. 이 증강현실용 안경은 착용자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자신감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삶을 최대한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모두 플라스틱 쓰레기가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에 들어가면 온갖 방식으로 해양 생물과 환경을 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세요. 프라하 화학기술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자체 추진 마이크로 로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로봇은 적혈구 크기만 한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동하며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 치웁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진에서 마이크 로봇을 나타내는 파란색 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험한 플라스틱이 분해되고 가시광선을 이용해 환경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언급된 이전의 모든 아이디어와 달리 이 아이디어는 성공하지도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과거에는 남성들이 바다코끼리 콧수염과 수염 콤보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렌드가 그렇듯이 스타일은 사라졌죠. 갑자기 깔끔하게 면도하는 것이 완전히 멋있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그런 아침 루틴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동네 이발소에서 들러 간단히 면도를 하고 구두를 닦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문제요? 이발사는 한 번에 한 명의 고객만 응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재가 단체 면도기를 고안해냈습니다. 남성들이 나란히 앉아 기계가 모든 얼굴에 거품을 한꺼번에 분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다음 거대한 면도날이 들어와서 모든 수염을 한 번에 다듬어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한 번에 12명을 면도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 몇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기계가 다양한 얼굴 모양에 적응하지 못해 일부 남성은 면도가 고르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요? 거대한 면도날의 배인 상처와 찰과상이죠. 아야! 콧수염 관련 발명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남성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신사라면 잘 다듬어진 콧수염이 성공의 열쇠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염이 많으면 책임감도 커지는 법. 남성은 자신의 소중한 수염을 뜨겁거나 거품이 많은 음료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 도예가 하비 아담스가 발명한 콧수염 컵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루벤 홀린스헤드는 1890년에 더 나은 발명품, 즉 신사가 먹고 마시는 동안 콧수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콧수염 보호대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약간 고통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완벽한 콧수염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죠. 비록 지금 만드는 차는 드론이나 헬리콥터에 더 가깝지만요.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죠? 19세기에 사람들은 바퀴 4개 달린 수레가 결코 말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차를 타는 건 대초원에서 말을 타는 것보다 낫죠. 엔지니어들이 자동차를 날게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들의 몇몇 동료는 운송수단에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제어권을 컴퓨터가 넘겨받았습니다. 만약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갈 필요가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혼자서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줄 거예요. 주차하는 법도 알고 있죠.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 차에는 센서, 비디오 카메라, 강력한 컴퓨터 프로세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차와는 확실히 구별되죠. 교통신호와 도로 표지판도 감지할 수 있어요.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다음 10에서 20년 안에 운전면허 학원은 과거의 것이 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고대 사람들은 불 옆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우주를 직접 탐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답보다는 의문점이 많아요. 60년 동안 600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다녀왔고 이 중 7명은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한 관광객입니다. 400km의 높이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여러분은 5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거예요. 스페이스X와 이 회사의 CEO 앨런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거예요. 그리고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화성 도시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다른 행성을 여행하기 위해서 꼭 우주선에 탈 필요는 없어요. 전 세계 바다의 80%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해양 선박 회사에서는 편안한 해저 탐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락함과 안정성을 겸비한 잠수함 요트 디자인을 개발했죠. 민간 잠수함 미갈루 M5는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만큼 길며 4주 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헬리콥터가 달린 경납고, 제트스키, 미니 바티 스카프도 있어요.
아직 구매자는 없지만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자신이 해저로 내려간 스쿠버 다이버라고 상상해보세요. 주변은 온통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손전등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헬멧을 가득 채우는 액체를 눈까지 들이마셨어요. 잠깐, 뭐라고요? 우리는 물이나 탄산음료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이러한 물질에는 충분한 산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액체라서가 아니죠. 미래의 스쿠버 다이버들은 산소가 풍부한 액체로 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 딥다이빙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의 회사 세컨드 사이트 의료품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인공눈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아르거스2예요. 사실 이건 전자망막 이식이며 생체공학 눈을 만드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미래에는 이 눈으로 물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거나 적외선 조명을 켤 수도 있죠. 증강현실 장치는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증강현실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V나 컴퓨터도 필요 없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 이 장치는 다양한 크기의 가상화면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여줄 거예요. 가구, 의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가상으로 대체될 거예요. 증강현실 장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건을 디지털화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여줄 겁니다. 물론 벗지 않는 한에서요. 오늘은 지중해 풍경이 창문 밖으로 펼쳐지고 내일은 타임스퀘어가 보이겠죠? 하드 드라이브와 컴퓨터 광학 드라이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신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스크를 읽을 수 없